자, 2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핏 이제 좀 가시화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그 2학기 그 여러분들 성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체계를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고안을 다시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맞는, 그러니까 심화 문제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한 단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유형들 문제를 나눠주고 풀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형과 잘 모르는 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 유형에 대한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카드를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주 이렇게 손에 보시고 내가 이 유형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쳐다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못하는 유형에 대한 문제들만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 풀었던 잘 못하는 유형 해서 다시 한번 그 유형에 대한 복습을 시켜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유형이든 못하는 유형이든 숙제는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제와 그 다음에 취향 유형 그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좀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심화된 유형들도 좀 기본 유형, 취향 유형들이 다 완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심화 유형에 대한 어떤 그것도 실시를 해서 심화 유형인데 잘 못하는 유형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카드 발급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발급한 카드에 대해서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주고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카드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노트에 적어 놓을 거고 여러분들의 취향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좀 부족한지 어떤 유형들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더 숙제를 내주던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단 이제 지켜주셔야 할 것은 숙제를 다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끝까지 다 해결을 하고 가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좀 덜 해왔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라도 숙제를 다 해서 마무리를 짓고 집에 가는 그런 좀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숙제를 다 못했다면 숙제를 다음 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다 해올 수 있게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든 아니면 남아서 하든, 그래서 막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뭐 강제적으로 남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강제성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숙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제성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잘하는 부분,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책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 자율적으로 문제 푸는 거 다 되면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확인 받은 다음에 다시 새 책 받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유형도 점검을 하고 자기한테 취약한 유형들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좀 대비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선생님도 사실은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조금
숙제를 안 해오거나 이래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 번 안 해오기 시작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못 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아예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다 시키고 보내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져야 하는 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끝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할 테고,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도저히 막 뭐 집안에 뭐 중요한 제사가 있다 뭐 이러면 부모님과 확인 후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싫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싫은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남기고 끝까지 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냥 웃는 그 표정으로 그냥 계속 끝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21-3번을 볼게요. 자,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증가와 감소는 전부 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했죠? 자, 뭘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뭐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증가할 수 있다. 3차 함수에서는 등호가 붙어야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일단 f'x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f'x를 구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프라임 x가 0보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얘는 특정 구간에서만 저 상황을 물어보고 있으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도 또 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개념이 뭐다?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 지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따져야 되죠. 축을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따져주시면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어디에서? 0과 1에서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면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얘가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축이 뭡니까 이거? 이거의 축. 축 뭐예요? x는 a죠. a. 자, a이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축이 여기 있는 경우. 그래서 x는 a가 여기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고요. 자, 축이 여기 있는 경우 x는 a가 여기 있는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축이 여기 있는 경우 x는 a가 자, 여기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여기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프라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이 어디에만 그려져야 되냐? 이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그리면 이 안에 있는 0부터 1 사이에는 항상 0보다 큰 값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0을 집어넣었을 때 값과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비교하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0에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에서의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값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의 값, 그러니까 f'0을 계산해 보는데 f'0이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자, 지금 a가 지금 얼마보다 작은 거죠? 1번 상황이면 축이 뭐보다 작은 거예요?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자,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은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첫 번째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근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가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자, 요거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부터 1까지. 자,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해서, 자, 판별식을 써주면, 자, 저거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3보다 큰 a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a가 뭐보다 클 때냐면 a가 1보다 클 때죠.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림 그렸을 때 아까랑 똑같은 상황,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에서는 항상 0보다 큰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f'1이 뭐냐면 저기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죠.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누구보다 크거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예요? 얘죠, 얘.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따라서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요거 미안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등호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풀었는데도 굉장히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풀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핵심은 뭐냐면, 자, fx의 증가감소를 따지려고 하니까 f'x의 부호가 필요하고 f'x의 부호를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실수에서라면 사실 판별식 하나만 쓰면 돼요. 하지만 제한된 구간에서의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려면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으로 나눠서 축이 1번, 2번, 3번에 있을 때 함수값을 쓰기도 하고 판별식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서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가 저 뒤쪽에 29번, 그러니까 105페이지에 29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29번에 위에다가 근해 분리 사용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해 분리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밑에 그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왜 알아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특정 구간이 있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 극대극소,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근의 분리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특정 구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만약에 특정 구간이 아니라 모든 실수 구간이라면 뭐만 쓴다? 네,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서 자, 모든 실수 x에서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얘는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모든 실수가 아닌 특정 구간은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2-3번으로 갈게요.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fx거든요. 근데 f'x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를 통해서 f'x의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건 증가 감소가 중요할 거고 여기서는 그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가 중요할 거예요. 즉 얘가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면 x축보다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거고 얘가 그림으로 나오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끊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끊어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냥 그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여기서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 도함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어디에다 그려야 돼요?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음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P부터 Q까지는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면 어디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위에다가 그려야 돼요. 왜? 증가하면 양수니까. 여긴 마찬가지로 감소하면 음수 아닙니까? 그러면 f'x의 부호는 이미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fx의 부호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호를 따지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예요. 자, 위에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랑 아래를 쳐다보고 부호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다르죠? 여기랑 여기 달라요. 즉 A보다 작은 구간은 원래 함수는 양수고 도함수는 음수예요. 곱하면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x는 뭐다? a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의 구간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 플러스일 때는 위에가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야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두 번째 구간은 P보다는 크지만 누구보다는 작다? B보다는 작다. 이게 두 번째 실수, 이거의 실근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가 음수일 때는 위에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Q부터 C까지.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Q부터 C까지. 이렇게. 자, 이 세 개의 구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근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니까 디귿이 되겠고, Q부터 C까지니까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의 그래프가 나왔다. fx의 그래프가 나왔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증가, 감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가 나왔다. 자,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위냐 아래냐, x축보다 위냐 아래냐죠.
자, 위냐 아래냐는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니까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호. 그렇기 때문에 위냐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거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고 즉 절대값이 같을 때 오늘 해야 되는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극대나 극소를 찾으려면 당연히 요걸 미분해서 f'x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자,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요거를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는 게 좋다. 왜 그리는 게 좋다? 이거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함수를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경원. 도함수를 그리는 이유. 도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부호. 근데 왜 그려? 그림 왜 그려요? 부호가 중요한데 그림 왜 그려요? 부호를 빨리 판단하려고. 부호를 빨리 판단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0과 4를 지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가 양수, 음수, 양수다라는 부호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프라임의 목적은 부호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부호를 찾는데 그림을 활용하면 부호가 훨씬 빨리 찾아지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야. 꼭 그림을 그려야 한다가 아니에요. 부호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하느냐? 증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도함수로 갖는 3차함수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극대값을 갖는 것은 당연히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가 극대값이에요. 양음이 극대예요. 양음이 극대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극대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수였다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얘는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 얘는 극소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대값, 극소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k잖아요.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예요? 저기다 4 넣으면 얼마 나오죠? 4 넣으면 자, 여기다 4 넣으면 64 나오고 4 넣으면 16에 6이니까 96 나오죠. 64에서 96 빼면 얼마예요? 32인가요? 네, 32. 그래서 32 플러스 K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K가 나오는데, 자, 이거랑 이거의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진다.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K는 얼마가 나오고요? 32가 나오고요. K는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걸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걸 찾을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극대나 극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다루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문제 25-3번. 25-3번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가만. 24-1번은 어떻게 했어요? 예? 못했는데 왜 질문 안 해요? 자, 24-1번도 문제일 거거든요. 왜 문제냐?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이거의 극대값이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물론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뭘 목적으로 가야 할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얘를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x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얘가 이차함수면 그림을 그려서 부호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3차함수면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야. 3차함수를 아직 능숙하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고, 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직선에 양수냐 음수냐를 가르는 값은 0이죠. 0. 0을 넣어도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나오고, 2를 넣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경계값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가 경계값이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넣으면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죠? 음수니까 결국 3개를 곱하면 음수 나오죠. 여기는 음수예요. 요거보다 작은 구간은 음수를 갖는다고. 우리는 왜 이거 하는 거예요?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니까? 부호니까. 부호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값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죠. 그래서 음수,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값을 넣어보면 음수, 양수가 나오게 돼요. 자, 음수, 양수가 나오게 되니까 음수는 뭐 한다고요? 감소, 양수는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 증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가져요?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을 집어넣는 거죠. 빵빵빵 넣었더니 A가 3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3이다라고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도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2차 함수는 부호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놓고 위냐 아래냐만 따지면 부호가 빨리 나오니까. 근데 3차 함수는 내가 아직 이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이거 음수일까 양수일까 이런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만 꿰고 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래 위니까 음양에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그래프를 오늘 개념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서 3차 함수는 잘 그려야 되고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대상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세요. 우리는 3차 함수를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3번을 보시는데 자, 25-3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쉽게 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쉽게 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쉽게 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요 그래프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푼 문제 중에는 25-3번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21-3번이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한 음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어쨌든 미분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x를 구한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x 그 다음에 플러스 2인데 자 여기에다가 얘를 넣고 얘를 넣는데 c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c와 마이너스 2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같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이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0이 나왔고 c를 넣었는데 0이 나왔어요. 근데 f'x는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에 마이너스 2 넣어서 0 나왔으면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인수로 갔죠? 이걸 무슨 정리라고 한다? 인수 정리. 예. c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c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1차이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x-1, x-2, x-3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를 f'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프라임은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1, 2, 3 해놓고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이죠.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양음이죠. 2와 3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양양음이죠. 3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양양양이죠. 그래서 얘가 음양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값이 다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즉 이거랑 전부 다 다르면 항상 음양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호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값이 세 개가 생겨요.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그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럼 그 값이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보세요. 민지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눈이 작아져요. 나처럼. 자, 1하고 2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은 값을 넣었어. 무슨 수야? 음수죠. 얘는 무슨 수예요? 양수죠. 음수, 양수니까 얘가 음수예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었어.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죠? 양수예요. 그럼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어. 얘는요? 양수고 양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음양양인데 여기서 0이 되지 않습니까? 0이 한 번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은 극소값을 갖죠. 근데 양수였다가 0이었다 다시 양수가 되는 건 양수였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값을 안 갖고, 그러면 그 값을 안 갖는 값은 어떤 거고, 그 값을 갖는 그 위치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값을 갖는 위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 값을 안 갖는 위치는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는 몇 차식이라는 얘기예요? 요건 몇 차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 값을 갖는 건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어야 된다고. 왜? 부호 변화가 생기잖아요. 2차식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식이고 C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2차식이 나와야 돼요. 2차식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데 문제를 보세요. 여기. 자, 상수항이 얼마예요? 2죠. 상수항이 2면 여기 이거의 상수항은 C제곱 아닙니까? 그럼 C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상수항이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C제곱이 2라는 얘기는 C는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C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의 값은 1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자, 이걸 통해서 A 값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이거는요? 찾죠? 그래서 A 찾고 B 찾고 C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가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자, 나중에 가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곱이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이 있는 건 2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1차식이 있는 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될 수 있는 거고 2차식은 극값이 될 수 있는 값이 아닌 거예요. 왜? 부호가 안 바뀌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프라임에서는 부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바뀌지 않는 지점은 각각의 차수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준규?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뭐 나 졸라 피곤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자, 26-3번 보세요. 26-3번. 자, 요거 하고, 자, 지금까지 이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극대값. 자, gx는 3x 플러스 1의 fx라고 되어 있고요. 자,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자, 이거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식 몇 개일까요? 자,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면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fx가 무슨 함수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미분하면 f'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가 돼야 돼요. 자,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극대값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지면 극대값을 갖는 이 위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1은 얼마여야 된다? 기본적으로 0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자, 그럼 g-1은 얼마죠? g-1은 마이너스 1에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5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에요. 즉 gx는 얼마를 지나가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그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곱의 미분을 써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g'x를 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갖다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g'-1이 되는 거고, g'-1은 3f'-1은 5니까 15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0이니까 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5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나간다? 얘를 지나간다. 그러면 y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15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5x 그 다음에 플러스 5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기울기가 15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이거분의 이거가 15가 나오려면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3분의 1 이렇게 그럼 요게 3분의 1이고 요 높이가 요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가 된다? 6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 풀어드렸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5-1번하고 25-3번하고 21-3번이 어려운 문제니까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